아니, 이 사람 월급이 300밖에 안 돼.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 왜 이런 집에 시집 왔나 몰라. 아, 진짜 짜증나. 문틈으로 새어나온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웠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영자입니다. 올해 61살이고 아들 민수와 함께 살고 있죠. 3년 전 민수가 수진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32살이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요. 첫인상부터 수진은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어른을 대하는 예의도 바르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수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반했죠. 결혼 후에도 수진은 모범 며느리였습니다.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제게 말 한마디 거슬리게 한 적이 없었어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저녁엔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꼭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특별히 갈비찜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요리 솜씨 좋네. 그런 대화가 오갔던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수진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정리할게.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누구나 전화 통화할 때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로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했어요. 수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통화 후 전화를 끊고 나서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쳇, 회식이라면서 또 술이나 처먹고 오겠지.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수지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간 뒤였죠.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이른 아침 출장을 가는 날이었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주고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민수가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수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월급이 300밖에 안 돼.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어, 왜. 이런 집에 시집 왔나 몰라. 아, 진짜 짜증나.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 힘들어.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가 울렸죠. 며느리의 진짜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분명 그럴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수진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도끼 서린 목소리였죠.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는 여전히 착하고 순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민수가 없는 틈을 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군요. 어느 날 오후 수지는 외출한다며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굉장히 화려한 차림이었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영락없는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수진이 나간 후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프리미엄 클럽 라운지. 수상한 이름이었어요.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번 달 말까지 200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그 명함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다음 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택배가 하나 왔는데 수취인이 수진이었습니다. 박스가 상당히 크고 고급스러워 보였죠. 저는 수진에게 택배 왔다고 알려줬어요. 수진은 급히 달려와서 박스를 자기 방으로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기 전에 박스 겉면이 살짝 보였는데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더군요. 루이비통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명품이었어요. 민수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수진도 집에서 재택 근무로 간단한 디자인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수진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수진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큰 돈이 손에 들어온다. 수진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한숨을 푹 쉬었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며느리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거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수진이 외출한 사이 저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방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고지서, 대출 안내문, 그리고 법원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채무자 김수진에게 통보합니다. 3천만 원의 채무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게다가 이름도 이상했어요. 저희가 아는 며느리 이름은 박수진인데 서류에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정리해서 서랍에 넣어뒀죠.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진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 친정 부모님은 어디 사시니? 한번 뵙고 싶구나. 아,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해외에 계세요. 자주 뵙기 어려워요. 그래. 어느 나라에? 캐나다요. 토론토에 계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부모님은 부산에 산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사진을 보면 분명 한국식 전통 혼례였는데 이제 와서 캐나다라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쳐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 자주 만난다던 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 충전하는 사이 몰래 확인했죠. 최근 통화 목록에 혜진 언니라고 저장된 번호가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수진이 친구 혜진 씨 맞으세요? 저는 수진 시어머니예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시어머니시라고요? 수진이가 결혼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수진이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혜진은 망설이다가 결국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혜진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수진이는 지금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얼마나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카드 빚, 대출, 사채까지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쓰다가 결국 파산 직전까지 갔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과의 결혼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이가 민수 씨와 결혼한 건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어요. 채권자들이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조작했어요. 결혼식 사진도 합성이었고요. 뭐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제가 말렸어요.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빚만 정리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민수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죠. 그럼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네요? 혜진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민수는 수진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수진, 아니 김수진. 다음 주까지 500만 원. 입금 안 하면 네 남편한테 전부 털어놓는다. 채권자가 보낸 협박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떼어 가방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지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면 좋겠네요. 그래. 저는 대답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 얼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진아, 뭐 맛있는 거 했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특히 민수는 정말 순수하게 수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다음 날 저는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씨 찾으시는 분이죠? 네, 누구세요? 김수진의 시어머니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은 잠시 당황하더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채권자 2명을 만났어요. 그들은 수진이 5년 전부터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고 갚지 않고 도망 다녔다고 했습니다. 총 빚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8천만 원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제가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일단 제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채권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김수진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저는 민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였죠.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그래, 엄마? 무슨 일 있어? 저는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꺼냈습니다. 사진으로 찍어둔 서류들, 협박 쪽지, 그리고 혜진을 만나 녹음한 내용까지. 이게 다 뭐예요? 민수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빚이 8천만 원? 그것뿐이 아니야. 너랑 결혼한 것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대. 이름도 원래 김수진이고 호적도 조작했어. 결혼식 사진도 합성이었고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말리던 수진은 거실의 분위기를 느끼고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 이제 그만 연기 그만두시죠. 다 알아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8천만 원 빚, 가짜 이름, 조작된 호적, 합성 사진. 더 말해야 할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이게 사실이야?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나를 사랑한 적도 없었어? 처음에는 정말 신분 숨기려고 결혼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 진심이야. 좋아하게 됐다고? 그럼 그동안 내 뒤에서 한 욕설들은 뭐야? 월급이 적다고 왜 이런 집에 시집 왔냐고 한 말들은?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민수와는 이혼 절차를 밟으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우리 아들을 이용하고 우리 집을 도피처로 삼으면서 무슨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속인 거잖아요.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더 이상 수진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수진아. 아니, 김수진 씨. 내일까지 짐 싸세요. 이혼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붓고 빨간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렇게 우리 집을 떠났어요. 민수는 며칠 동안 말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죠.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엄마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후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혼 절차를 마쳤고 수지는 채권자들에게 쫓겨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와 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볼까 해. 그래? 좋은 사람 만났어? 아직은 아니고. 그냥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래, 이번에는 엄마가 잘 봐줄게. 다신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하게.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수진이 떠난 자리는 처음엔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어.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가 아니라 진실 위에 선 평화. 민수는 이제 더 성숙해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함부로 믿지도 않게 됐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민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저 역시 배웠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수진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우리 가족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겪으며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